파동. 파동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딱. 파동, 지진, 소리. 파도. 장난친 거 아니죠? 미안해. 뭐 지진파, 그죠? 지진파. 소리는 또 음파라고 하죠. 음파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소리, 음파라고 하는 파동. 끝에 파가 붙은 것들은 다 파동입니다. 음파, 지진파, 또 뭐가 있냐면 물결파. 우리 물에다가 돌을 퉁덩 던지면은 이렇게 일렁일렁 하는 파동 있잖아. 그걸 물결파라고 해요. 돌파? 여기야, 이쪽이야. 돌파에. 여러 가지 파들이 있습니다. 그 파들을 파동이라고 불러주는데,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파동은 정체가 뭐냐면, 파동의 정체는 에너지입니다. 파동의 정체는 에너지예요. 파동이 간다는 건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쌤도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느껴지나요? 아니요. 내 말을 들었으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한 거잖아. 쌤이 여러분한테 주고 있는 에너지는 뭐야? 음파라는 파동을 주고 있는 거야. 음파. 그죠? 음파라는 파동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느껴지나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어디로? 귀로. 에너지, 여러분들이 봐봐. 쌤이 발생시킨 음파가 공기라는 매질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로 쑥 들어가면은 귀 속에 고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 고막. 여러분 옛날에 이비인후과 가면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 고막에 막 귀지 막 껴있고 막. 나만 껴있나? 고막이 있어요.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다시 음파가 귀에 들어가면은 고막을 진동시켜. 고막이 진동되면은 고막에 연결된 뼈, 고막에 연결된 달팽이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쌤이 발생시키는 파동은 무슨 파? 음파. 근데 음파는 어떤 걸 타고 간다 그랬어, 쌤이? 공기라는 걸 타고 간다 그랬어. 그럼 공기라는 게 만약에 없다면 이 교실에 공기가 없다면 들었어? 네. 뭐라 그랬어? 아무 소리가 오, 대단한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공기라고 하는 어떤 매개 물질, 음파를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파동은 에너지인데 이거를 이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필요해요. 이 전달해주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매질이라고 매질. 죄인에게 심한 매질을 이게 아니라 아무튼 매질, 매개 물질, 그래서 매질이라고 불러줍니다. 매개 물질인 매질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파동이 전달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매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파동의 종류, 매질의 종류 한번 정리해보면 파동 중에서 음파라는 파동은 매질로 현재 뭐가 필요하다? 공기라는 매질을 타고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공기라는 매질을 타고 가고 있는 거야. 자, 하나 더. 아까 나왔던 지진파. 지진파라는 파동은 어떤 매질을 타고 가야 되나요? 한 글자야. 땅. 땅 맞췄네. 땅 맞췄어요. 땅. 땅이라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또 아까 잠깐 선생님이 얘기했던 물결파이죠. 물결파라는 건 어떤 매질이 필요해? 그죠? 물이라는 매질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파동들은 일반적으로 매질이 다 필요합니다. 또 어떤 파동이 있죠? 다 있네요, 일단.
근데 이상한 파동이 하나 있어. 이상한 파동. 이 파동의 이름은 잘 들어. 이 파동의 이름은 지진파의 종류가 P파, S파야. 지진파의 종류가 P파, S파입니다. 프라이머리파, 세컨더리파예요. 지진파고요. 이 파동의 이름은요.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이 방 안에도 전자기파가 있어요. 정체가 뭘까? 전기 아니면 한 글자야. 이 방 안에 있다니까? 나? 너? 이런 말고. 눈? 전자기파. 천장을 왜 천장? 빛입니다. 빛. 빛. 전자기파가 바로 빛이에요. 빛을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 해요. 왜 이름이 전자기파냐면은 그냥 들어보나 전기장이 이렇게 와요. 전기장이 옵니다. 전기장이 자기장을 수직 방향으로 유도해요. 자, 따라해봐.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도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할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옵니다. 얘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게 바로 빛입니다. 근데 빛은 매질이 현재 빛을 전달시켜주는 매질 현재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죠. 공기가 그럼 매질일까? 일단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태양에서 빛을 보내 안 보내? 빛을 보내죠. 근데 지구에 도달 안 해? 도달하잖아. 그럼 우주에는 태양과 지구 사이는 우주잖아. 우주에 공기가 있나? 없잖아. 근데 어떻게 빛이 오지? 빛이? 관통에서? 잘 들어. 빛은 매질이 없어도 올 수 있는 유일한 파동입니다. 매질이 없어도 올 수 있어. 뭔가요? 빛이 전자기파가 빛은 매질이 없어도 올 수 있다고요. 근데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받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진공이라면 빛은 더 빨리 옵니다. 확 와요. 여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좀 느리게 오고 있는 거야. 나한테. 오히려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야 더 빨리 가고요. 매질이 있으면 걔 때문에 방해를 좀 받습니다. 방해를 받아요. 이거 기억나? 지난주에 배웠던 거? 이게 물이고 이게 공기입니다. 공기를 가던 빛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했어? 반사? 굴절하죠. 여기서 속력이 뿌입니다. 그죠? 근데 물로 들어오면 속력이 빨라서 느려진다니까 빛의 속력이. 근데 빛은 이렇게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는데 아예 매질이 없으면 제일 빠르다고. 그래서 얘는 속력이 더 느려지니까 굴절을 하게 되는 거지.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지? V가 됩니다. 속력이 느려지게 되니까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속력이 느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파동이 전자기파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음파란 녀석을 하면 공기 중에서만 공기만 음파를 전달시킬 수 있을까? 잘 들어봐. 이 책상 한쪽에다 귀를 대고 반대쪽에서 딴 때리면 들려 안 들려? 들리거든요? 들립니다. 되게 잘 들려. 철봉이 막 이렇게 길게 있는데 끝에서 내가 귀를 대고 있고요. 저쪽에서 돌로 철봉을 팅 때리면 들려 안 들려? 들린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체를 통해서도 저 음파라는 파동은 전달될 수 있다라는 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속에서도 소리 들려 안 들려? 들립니다. 물을 통해서도 액체를 통해서도 음파는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만 매질이 아니라 액체, 고체를 통해서도 음파는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체일 때는 또 제일 빠르고 이거 V
액체는 좀 느리고요. 공기는 더 느립니다. 진공에서는 아예 통하지 않았었죠? 아까? 음파가 전달 안 됐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음파는 매질이 꼭 있어야지만 전달되죠. 자죠? 음파는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되잖아. 근데 고체 같은 경우는 매질이 어떻게 있어요? 따닥따닥 붙어있죠. 그러니까 음파 입장에서 매질이 모여있네? 가기가 더 타고 가기가 좋은 겁니다. 근데 액체는 어때요? 좀 등성성 퍼져있죠. 퍼져있으니까 좀 타고 가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기체 어때요? 분자간의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타고 가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 느리다고 보면 돼요. 진공은 어때요? 타고 갈 게 없죠. 못 가는 겁니다. 음파가 못 가요. 그래서 아까 봤어? 못 봤어? 잠깐 진공에 갔다 왔어요. 잠깐 진공 갔다 다시 한번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보여줬습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 파동이 뭔지 그리고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매질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파동의 전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쌤이 물결파 아저씨를 좀 끌어올게요. 이리 와보세요. 물결파 아저씨. 잔잔한 수면에 이쪽에다가 돌을 하나를 붕덩 빠뜨릴 거야. 자, 빠뜨릴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아이들과 서 있어요. 너무 높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붕덩. 자, 쌤이 던진 돌이야 이거. 내가 던진 돌이 엄청 큰 던졌죠. 쌤이 엄청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만한 돌 정도는 이 정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왜 던졌을까? 이 아들이 쌤 아들이 아들이 여기다가 뭘 빠뜨린 거야? 나를 빠뜨려? 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공을 빠뜨렸어. 공을 건질기 위해서 여기다 돌을 던졌어. 쌤 생각에 돌을 던져서 파동을 파동을 발생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파동을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야. 쌤의 계획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 물살도 생각하셔야죠. 그렇구나. 다들 실패했다고 말하네요. 정답입니다. 실패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전달 이렇게 딱 풍덩 떨어뜨린 뭔가 이렇게 일렁일렁 나한테 오잖아. 오는 건 뭐다? 에너지가 오는 거야. 에너지. 파동이 오는 겁니다. 그죠? 물결파라는 에너지가 나한테 오는 거야. 에너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야구공이 나한테 오려면 야구공 위에 이렇게 떠받쳐 있는 물이죠. 이 물이 이동해 와야 야구공이 오는 거 아니야? 물이 이렇게 쭉 이동해 와야. 자, 물 위에 야구공이 떠 있는 거야. 물은 가만히 있고 야구공만 휙 갈 수 있나요? 물이 이렇게 이동해 와야 야구공도 같이 오는 거거든.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다 풍덩 돌을 떨어뜨리면 물이 이동해 오냐는 거야. 정답은 물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물은 출렁출렁 제자리에서 여기 왔다 갔다. 물은 여기서 여기 있는 물은 뭐야? 여기 있는 물은 위아래로 출렁출렁만 할 뿐이지 물 자체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잘 느낌이 안 오니까 쌤이 두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첫 번째 예가 뭐냐면은 여기는 6만 명의 관중이 꽉 차 있는 상암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자, 여기 이 경기장에 사람들이 파도 타기 응원을 할 거야. 파도 타기 응원. 어떻게 하는 거야? 쫙 지나가면서 일어났다가 앉는 거잖아. 파도 타기 응원이 일어났다 앉는 거거든.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뭔가 파도가 확 가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앉기만 한 거죠. 어떤 건지 알아? 파도 타기 응원 해봤나요? 해봤죠? 똑같아.
여기도 에너지가 막 뭔가 물결파가 막 나한테 전달되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이 뭐 하는 거다? 위아래로 출렁출렁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야. 물은. 자, 그럼 내가 물 입장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만 전달한다? 에너지만 전달해. 에너지만. 근데 에너지만 전달한다고 해서 이 야구공이 이동할 수 있나? 못해요. 야구공이 이동하려면은 물 자체가 이동해야 되는데 물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돌을 아무리 많이 던져도 이 야구공은 여기서만 출렁출렁하고 나한테 온다 안 온다? 오지 않습니다. 절대 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내가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건져와야지. 진짜 여기 선생님이 넣어버리니까. 자, 중요한 건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만 할 뿐, 파동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파동과 함께 움직이지는 않는다.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의 전달만야.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 매질은 어떻게?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매질은 함께 이동하잖아. 자, 두 번째 예. 쌤이 여러분들한테 음파라는 파동을 주고 있어. 그죠? 매질이 함께 들어가고 있나요? 귀로? 공기라는 매질 있잖아, 여기. 음파라는 파동을 줄 때 매질이 같이 이동한다면 여러분들 귀로 바람이 계속 들어가야 돼. 느껴지나요? 쌤 목소리 들을 때마다 바람 소리 그러지 않지? 이것도 증거야. 매질이 함께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만 전달된다는 증거인 겁니다. 쌤 목소리가 또렷하게 소리만 들리죠? 바람 소리 안 들리잖아, 그지?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매질은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에너지만 전달된다. 두 번째 그림이 바로 2번에 나오는 파동의 전달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매질은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 물결파를 한번 파동의 모습 그래서 물결파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잔잔한 수면입니다. 잔잔한 수면인데 돌을 풍덩 떨어뜨려서 파동을 발생시켜볼게요. 파동을 으쌰 풍덩 이만큼의 파동이 올라갔어. 그치?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밑으로 훅 내려옵니다. 약간 이건 탄성력 같은 건데 우리 자를 이렇게 휘면 보여? 착한 사람 보이는데 자를 이렇게 휘면 탁 놓으면 여기서 탁 멈추나요? 아니죠. 아래로 내려갔다가 징징징 움직이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탄성체 때문에 물을 위로 팡 튕기면 아래로 밑으로 출렁 밑으로 출렁된 만큼 다시 위로 출렁 이렇게 출렁 물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모습이 아래로 올라간 만큼 다시 말해서 요 높이하고 요 깊이하고 크기 어때? 정확히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발생된다는 얘기야. 이건 파동의 모습이에요. 파동의 모습. 에너지가 전달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파동. 자, 근데 이제 파동의 모습을 이제 이름을 붙일 건데, 자, 그럼 이 물결파의 가장 꼭대기 부분, 이 꼭대기 부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마루라고 마루가 약간 뭐예요? 언덕 꼭대기, 언덕 위 이걸 마루라고 마루. 우리 바닥 마루 말고요. 꼭대기를 마루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거야. 아이스크림 중에 호두마루, 체리마루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알아요? 안 먹어봤어요. 그 광고를 보면 보여줄까? 광고를 보면은 호두하고 체리가 뭘 들고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깃발 보나요? 산꼭대기로 올라가. 그래서 호두마루, 체리마루 막 그래요. 그래서 마루가 꼭대기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이 꼭대기 부분을 마루라고 불러주고요.
그럼 아래로 이렇게 풍덩 내려간 여기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밑으로 풍덩 내려간 골짜기라고 기억해. 골짜기. 여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골이라고 불러줍니다. 골. 그래서 파동이 딱 발생되면 마루하고 골이 반복되면서 전달이 되는 거. 파동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또 한 가지 이 마루부터 그 다음 마루까지의 길이 있죠. 마루부터 그 다음 마루까지의 요 길이가 이 파동의 길이에요. 파동의 길이. 이거를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한다. 파장. 장자가 길이 장자. 파동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당연히 요 파장,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길이나 골부터 그 다음 골까지 길이가 어떨까? 둘이 완벽하게 또 똑같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파장이에요. 파장을 구할 때 그래서 마루부터 마루까지 또는 골부터 골까지의 길이를 재면 이 파동의 파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이 파동은 여기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즉 이렇게 생긴 V자 모양 있죠. 이 V자 모양의 파동이 반복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파동의 단위치, 파동의 단위 파장이라고 불러줘. 파동의 한 단위 파장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파동의 길이. 이 파동의 길이가 얼마니? 얘는 파동이 여기부터 이만큼 갔는데 이게 아니라 이 파동의 하나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예죠? 파장. 이만큼 파장입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루, 골, 파장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돌을 풍덩 떨어뜨렸을 때 이만큼 훅 올라갔죠. 이만큼이 처음 발생된 진동의 폭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진동폭, 진폭이라고. 진폭. 위로 올라간 만큼 내려온 거니까 진폭이 반복되는 것 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를 이제 진동의 중심이다. 진동의 중심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진동을 하고 있는 게 파동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제 문제 하나 보여줄게요. 어떤 파동이죠? A라는 파동이 있는데요. A라는 파동이 있는데 이 A라는 파동에 마루부터 골까지의 길이가 2m입니다. 그때 진폭이 얼마인가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답 1m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 마루부터 골까지의 이 전체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2m라고 쓴 거야. 그러면 이 2m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걸 뭘 해야 돼? 반 자른 게 진폭이죠. 반 자른 게 진폭이기 때문에 답은 1m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진폭은 뭐야?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 그죠? 이 진폭이죠. 또는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그냥 골까지. 요만큼의 이제 진폭이죠. 진폭. 이거 합친 게 진폭이 아니야. 우리 착각하기 쉬운 게 이게 진동을 이렇게 막 진동하니까 우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동하고 있잖아. 진폭이 이만한가 보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진동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딱 요만큼만 진폭이야. 진동을 이만큼 진동시켰더니 어쩔 수 없이 탄성력 때문에 이만큼 더 내려간 것 뿐인 겁니다. 이만큼 진동하는 게 아니라 진폭은 요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두 가지를 또 제시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기, 두 번째는 진동수. 주기와 진동수. 쌤이 준영이를 주기적으로 때려요. 무슨 말이야? 주기적이다라는 무슨 말이야? 주기적. 자주 때리면 주기적인 거야? 1년에 한 번 때려. 자주는 아니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가 얼마냐 그러면 단위가 일정한 시간을 제시하고 그때 동안 얼마만큼 이게 진동하는지를 가지고 주기라고 합니다.
자,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 그리고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냐, 이런 개념인데, 주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시간. 주기적으로 때린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때린다. 주기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시간을 구하냐? 한 번 진동입니다.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한 번 진동하는 게 뭔데요? 마루부터 진동 마루까지. 이게 한 번 진동하는 거야. 자, 한 번 진동한다는 건 으이샤 에서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할 때까지가 바로 한 번 진동한 겁니다. 세보는 거야. 너 마루부터 시작해서 0초야. 시작해서 으이샤 1초, 2초. 2초라는 시간이 갔더니 다시 마루가 되었어.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 몇 초인 거야? 2초인 거죠. 그러므로 주기가 얼마다? 2초입니다. 이 파동의 주기가 2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진동이 포인트야.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 바로 주기입니다. 자, 그럼 진동수는 뭐냐면, 한 번 진동, 두 번 진동, 세 번, 계속 진동하고 있죠. 진동. 파동이 반복되게 진동하는 거야, 진동하고 있는 건데, 자, 시간을 무한히 주면은 진동을 계속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도 진동수를 구할 때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얘는 아까 한 번 진동이라고 제한했듯이 얘도 몇 번이라고, 얼마라고 제한한다? 1초입니다.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지에 대한 게 진동수입니다. 횟수의 개념이죠. 횟수의 개념.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조금 이런 예가 있으면 좀 어려우니까 좀 쉬운 예로 바꿔볼게요.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잘라서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0초부터 시작해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아까처럼 합시다. 2초. 0초부터 2초입니다. 자, 이 파동의 주기는 얼마입니까? 답이 뭐야?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 2초죠. 답은 2초입니다. 그렇다면 1초 동안에는 얘는 몇 번 진동합니까? 1초면 여기밖에 안 오죠. 그치? 한 번 진동을 다 못하지. 절반밖에 진동 못하는, 즉 2분의 1밖에 진동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1초 동안 몇 번 진동합니까에 대한 답은 2분의 1초, 따라서 0.5Hz라고 써요. 진동수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요. 헤르츠. 우리 왜 라디오 보면은 106.9MHz 헤르츠라는 단위 있잖아요. 헤르츠. 1초 동안 그 파동이 몇 번 진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1초 동안.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깐 배경 설명하면요. 봐봐. 음파가 우리가 쌤이 지금 음파를 내보내고 있잖아. 쌤 목소리가 들리나요? 들리죠?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귀가 또 우리 뇌가 인식할 수 있는 음파의 범위가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은 20Hz부터 2만 Hz까지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부터 2만까지 들을 수 있어. 즉 1초에 20번 떨리는 음파나 1초에 2만 번 떨리는 음파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고래가 내는 소리는 우리가 안 들려. 왜 안 들린다고 하지? 음파를 벗어났기 때문에. 세 글자. 음파의 영역을 벗어났다. 그래서 안 들린다. 맞아, 그거야. 근데 못 들었어. 쌤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어. 두 글자. 이런 인간이 되었어. 한계. 인간 한계를 능력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발휘해. 공통적인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응? 능력인데 엄청난 능력. 사람이 초능력. 초월하다. 그래서 초자 초. 그래서 음파의 영역을 벗어난 것을 초음파라 그래. 이 이만을 넘어간 것을 대부분 초음파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 초음파는 귀에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립니다. 쌤이 아이 넷을 낳는데 병원에 가면은 이제 초음파로 뱃속 검사하는 거 알아요? 초음파로 아기가 어떻게 잘 놀고 있는지. 초음파. 그 초음파 검사할 때 막 시끄러! 이럴까요? 왜요? 죽을 것! 이럴 거 알죠? 잘 보이는 거? 어디 하고 있는 거 맞죠? 이랬다고. 전혀 안 들려. 들리지가 않아요. 왜? 초음파라는 거는 귀에 들리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아래 20Hz보다 더 아래인 녀석도 들려 안 들려? 이것도 안 들리겠죠? 그지? 그럼 여기 딱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 들을 수 있는 이 진동수의 영역을 가청, 가능하다. 듣는 게 가능한 주파수, 가청 주파수. 이때 이제 헤르츠라는 용어를 쓰는데 헤르츠가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1초. 근데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이 영역이 좁아져.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벨소리가 있는데 난 안 들려. 옛날에 SK에서 개발한 틴벨이라는 어떤 그런 벨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막 시끄럽대요. 전화 받아 빨리! 선생님들은 몰라. 선생님 안 나요? 이게요. 틴벨이라는 그게 바로 요 가청 주파수 영역을 이용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20Hz를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근데 쌤은 안 들려. 나는 못 들어.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좋다고. 아무튼 헤르츠라는 용어가 나와서 잠깐 설명해 봤습니다. 자, 다시 진동수는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 단위가 헤르츠가 나오는 거고, 자, 다시 얘가 마루부터 마루까지 가는데 한 번 진동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 번 진동하는데 2초가 걸렸다면 얘는 주기가 몇 초다? 2초가 되는 거고요. 그럼 주기가 2초니까 1초 동안에는 몇 번 진동하는 거다? 절반밖에 진동 못하겠지. 0.5번밖에 진동을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주기가 2초인 이것을 역수를 취하면 바로 진동수가 나옵니다. 주기하고 진동수의 관계.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어떤 진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걸 B라는 파동이라 할게요. 자, B라는 파동은 진동을, 자, 너는 주기가 얼마인데, 주기는 한 번 진동이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일 거 아니야? 굉장히 짧겠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나는 0.5초밖에 안 돼. 0.5초면 한 번 진동해. 라는 게 첫 번째 답이었던 거야. 야, 그럼 너는 그러면 진동수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진동수는요?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냐는 거잖아. 0.5초에 한 번 진동하는 거니까 진동수는 1초니까 두 번 진동하는 거죠? 이해했어? 진동수는 1초 동안이니까 0.5초에 한 번 진동하는 거니까 1초는 두 번 진동하겠죠. 마찬가지로 주기를 역수 취하니까 진동수가 나왔죠? 주기하고 진동수의 관계가 이렇게 역수 관계, 서로 뒤집어 버리면 되잖아요. 일단은 좋아. 일단 주기하고 진동수 이런 서로 역수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도 맨 끝에 우리 정리 박스에 맨 밑에 정리되어 있죠? 진동수하고 주기는 서로 역수의 관계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어보면은 둘 다 역수의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냐. 여기도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고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칠판 좀 정리하고 자, 파동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파동 이렇게 파동의 모습이고 진폭, 마루, 파장, 골 그 다음에 주기, 진동수 소개한 게 파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해 준 거예요. 파동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 얘기를 할 거야. 좀 어려운데 봐봐. 어떤 파동의 중심으로부터 파동이 발생될 텐데 현재 파란색 현재야. 현재 발생된 파동은 이렇게 파동이 발생되어서 진행하는 중입니다. 문제. 퀘스천. 1초 후 파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하면 시간이 약간 지났으니까 파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봐봐. 파동이 움직인다는 건 이 마루가 움직여서 그 다음 여기가 마루가 되는 거예요. 예, 움직인다는 거. 다시 말해서 1초 후에는 마루가 또 오른쪽 움직였을 거고요. 골도 살짝 움직였겠네요. 그죠? 얘도 살짝 움직였겠죠. 이걸 다 연결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초 후 파동의 모습이에요. 또 문제. 파동은 이동해 가는데 1초 후 바로 그 1초 후 이거 같은 말이야. 1초 후 그러니까 그때 이때 1초 후 이때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얼마냐고 어디냐고 물어봐요. 진동 방향을 물어봐요. 매질의 진동 방향. 그래서 문제. 파동이 이렇게 움직일 때 매질은 따라 움직여, 따라서 안 움직여? 따라 안 움직이죠. 매질은 어떻게 움직여? 위아래로 진동 운동만 하죠. 자, 잘 봐. 찾는 방법이야. 여기를 하나의 매질이었다고 친다면 현재 이 매질이 여기까지 꼭대기가 딱 올라가 있는 거야. 현재는 매질이 여기 있어서 매질이 이렇게 올라가줘가지고 이 파동을 여기 머무르게 해준 거야. 그 다음에 파동을 일로 보내버리고 파동은 빨간색으로 보내버리고 매질은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래서 1초 후에는 바로 여기 보이나요? 빨간색의 여기. 그러니까 매질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현재는 매질이 여기 있지만 1초 후에는 여기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매질의 이동 방향이 아래 방향입니다. 두 번째, 여기 있던 매질은 1초 후에 어떻게 될까? 빨간색 가니까 이렇게 가서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매질이. 여기 있던 매질은 어떻게 돼? 매질은 1초 후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있던 매질은 여기를 내려오는 거예요. 보이나요?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내려오는 거 보여요?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매질은 항상 위아래로만 진동을 하는 거니까 파동이 전달되어 간 모습을 따로 그려주고 매질은 그 같은 위치에서 위 또는 아래로 연결해주면 매질의 이동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1초, 잠시 후에 파동이 이동한 모습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매질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려주면 매질의 이동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방향 표시를 해주고 나서 여기를 B 위치, 여기를 A 위치를 한다면 A 위치는 아래로 내려오죠? B는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이거 4방향 표시가 많이 안 맞겠다. 위아래니까. 그래서 B는 위로 올라가고 A는 내려옵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답이야. A는 아래로 내려오고요. B는 위로 올라갑니다. 라고 답을 써주는 거야. 이거에 대한 답이죠. 자, 찾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파동의 종류를 좀 볼 텐데요. 여기다 하자. 파동의 종류. 파동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파동이 4가지쯤 있었죠. 첫 번째, 음파, 지진파, 물결파, 마지막에 매질 없이도 전달될 수 있는 파동목, 전자기파, 빛. 맞아, 4가지 파동이 있습니다. 자, 요 4가지 파동을 쌤이 2가지로, 파동의 종류로 2가지로 분류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종파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 횡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횡파. 종파는 뭐냐면, 자, 용수철 하나를 준비해, 용수철. 준비하고요. 용수철을 앞뒤로 흔들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죠? 용수철. 두 번째, 용수철을 준비해. 이번에는 용수철을 어디로 흔들어? 위아래로 흔들어, 위아래로. 그 용수철이 이렇게 떨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2가지입니다. 파동의 종류가 앞뒤로 흔들리는 파동이 있고요. 위아래로 흔들리는 파동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용수철 그리면, 종파 같은 경우는, 앞뒤로, 그러니까 용수철이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횡파 같은 경우 용수철이 이렇게 위아래, 아래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떨리는 모습이야. 자, 둘 다 파동의 진행 방향은 다 오른쪽이야. 여기서 파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은 파동이 앞으로 쭉쭉쭉쭉 합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 오른쪽이고요. 얘도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야.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으로 진행돼요. 이렇게 흔들어도 앞으로 쭉쭉쭉쭉 가거든요. 자, 둘 다 파동의 진행 방향 오른쪽이야. 그런데 이제 매실의 진동 방향이 얘는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진동합니다. 자, 이게 매실의 진동 방향입니다. 매실의 진동 방향. 다시 말해서 종파라는 녀석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실의 진동 방향이 나른한 것을 종파라고 불러주고요. 횡파는 매실이 위아래로 이렇게 떨리죠. 매실이 진동하는 방향이 위아래로 떨리는 거. 이렇게 위아래로 축축축 떨리면서 파동만 전달하는 거. 용수철이 실제로 이동하나요? 아니, 용수철은 가만히 있고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그동안 분석했던 모든 파동이 그래서 무슨 파동이었던 거야? 전부 다 횡파를 가지고 지금까지 횡파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거야. 횡파를 가지고 공부했던 겁니다. 하지만 무슨 파동도 있다? 이렇게 생긴 종파라는 파동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종파라는 파동도 존재한다. 신기하게도 우리 교실에 있는 모든 파동을 한번 생각해봐. 뭐 있죠? 첫 번째, 음파, 전자기파. 둘이 파동의 종류가 달라. 음파는 찍어봐. 음파는 종파일까 횡파일까? 횡파. 찍는 시간. 네. 위에 거. 종파. 종파가 더 많네. 컨닝했어? 자, 맞습니다. 종파에 해당하는 얘가 바로 음파가 종파예요. 무슨 말이냐면 쌤이 지금 여러분한테 음파를 내뿜고 있잖아. 이게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귀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공기를 압축 팽창 시키면서 음파가 전달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면 공기가 막 이렇게 떨리면서 앞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공기라는 매질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공기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면서 여러분들을 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방향이 앞뒤로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교실에 있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전자기파는 횡파입니다. 빛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오는 거 같잖아. 아니야. 아까 말했죠? 우리 아까 했었지? 전기장과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함께 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야? 횡파이기 때문에. 그래도 횡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은 횡파입니다. 쌤이 암기법으로 사진 하나를 만들었어요. 사진 하나.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서 있는 땅입니다. 쌤이 서 있어요. 여기는 앞에는 물이야. 물. 바로 물결파. 물결파는 당연히 무슨 파다? 횡파입니다. 자, 종파를 빨간색으로 표현하고요. 횡파를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 물결파는 2번 횡파입니다. 물결파는 횡파라는 얘기고요.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요 전자기파도 이렇게 횡파라 했죠, 아까? 횡파로 날아오니까 2번입니다. 2번 횡파인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양에 날아오는 빛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발생되는 지진파 중에 P파라는 지진파가 있고 S파라는 지진파가 있는데 S파가 말 그대로 S파니까 S 모양으로 이렇게 횡파라고 합니다. 몇 번이야? 2번의 모습이고요. P파가 이렇게 가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P파는 무슨 파야? 1번에 해당하는 파동이죠. 1번에 해당하는 건 처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지를 때 진동을 이렇게 퍼졌다가 좁혔다가 좁혔다가를 반복하는 이런 파동을 합니다.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이죠. 자, 정리하면요. 무슨 파? 음파하고 지진파 중에 P파. 음파하고 지진파 중에 P파만 1번. 종파이고요. 나머지 전자기파, 물결파, 지진파 중에 S파. 이 세 가지가 무슨 파다? 횡파라는 걸 암기하는 그림입니다. 저걸 그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저 정도 파동은 이제 누가 종파고 누가 횡파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파동의 종류는 끝이 난 곳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44쪽까지 내용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기지개 한번 할까요? 기지개 한번 켜고. 추워? 꺼줄게. 저도 추운데. 나 더운데? 너만 너무 많이. 자, 나머지는 PPT로 정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미 많이 정리를 해놔서 소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쌤보다 좀 덜 잘생긴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야? 눈 마주쳐봐. 선생님보다 뭐야? 더 잘생겼어요. 덜 잘생긴 사람. 아니, 더 잘생겼어요. 이상하잖아, 이거. 손흥민 닮지 않네, 저거? 안 닮았죠? 조금, 닮았는데? 안 닮았는데, 저거? 조금. 좀 닮았지? 그냥 바보같이 생겼어. 바보. 나보다 못생겼대. 멍청하게 생겼어. 그래? 너무 잘생겼어. 그래? 물어보니까. 아니야.
자, 북을 둥 때리면 북소리가 들리잖아. 자, 그럼 북에서 발생된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여기 공기 있죠? 공기가 빽빽해지고 듬성듬성 빽빽 듬성 빽빽 듬성. 다시 말해서 공기가 요딴 식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귀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교실 안에서도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공기가 빽빽함과 듬성듬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진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종파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죠, 아까. 자, 고막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된다. 그리고 매질은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지만 소리는 어디를 제일 좋아해요? 고체일 때를 제일 좋아합니다. 매질이 풍부할 때 그 매질을 타고 더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거야. 실험이 될지 모르겠는데 철봉이 이렇게 긴 철봉이 있고요. 내가 철봉에다가 한쪽 귀를 대고 있어. 그리고 저쪽에서 철봉을 탕 때림과 동시에 돌로 철봉을 땅 때림과 동시에 나한테 성수야! 라고 이름을 부를 거야. 그럼 철봉을 때린 그 소리가 먼저 올까? 성수야라는 그 소리가 먼저 올까? 고체일 때 소리 속력이 더 빠르게 전달되니까 바로 그 철봉을 탕 때린 그 소리가 먼저 오고 나중에 성수야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겠죠. 물론 사람이 인식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미세한 차이로 이게 먼저 올 겁니다.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 굉장히 빨라요. 300m/s 1초에 300m로 들려요. 그래서 쌤이 여기서 저 끝에 있는 자동차 저 끝에 여기까지 300m 될까요? 1초 만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기요! 차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1초 만에 빼는 거예요. 싫어. 못 빼는 거지. 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공기 중에서의 소리의 속력이 매우 빠른데 고체를 통하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그 고래들끼리 물속에서 초음파로 대화한다. 네. 많이 들어봤죠? 물속에서 초음파로 대화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속에서 소리가 전달된다 안 된다? 된다. 공기 중에서보다 훨씬 빠르다 느리다? 빨라요. 왜? 음파는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니까 매질이 풍부할수록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모두 전달될 수 있는데 고체가 제일 빠르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물속에서도 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기차가 멀리서 올 때 기차 레일에다가 귀를 대고, 왜 이거 그렇죠? 기차 레일에 귀를 대고 듣고 있으면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컵 실 연결도 실전화기 그것도 가능한 거. 실이라는 고체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를 얘기했네요. 그래서 집에서 해봤어요. 멀리서 오는 기차 소리를 들으려고 이 철로에 귀를 딱 댔어. 따뜻하네. 잠이 들었네. 기차가 지나갔네. 나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심한 말이잖아. 그런 상상이 들었어. 별로 안 좋은 상상을 하고 있었고. 진공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냐면 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봐봐. 밀폐된 용기에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휴대전화에 계속 소리가 울립니다. 막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기를 자꾸 빼내. 마지막에 진공으로 만들어. 소리 들려 안 들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휴대전화에서는 계속 벨소리가 나고 있는데 공기가 채워져 있을 때는 벨소리가 들리는데 공기를 다 빼내면 이것도 들리면 안 되는데 소리 들리네요. 네. 됐죠?
약해지다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에 소리의 3요소입니다. 자, 체크하자. 소리의 3요소. 소리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음파. 왜 이름이 음파인지 알아요? 소리. 음을 가진 파동이라서 그래요. 음을 가지고 있어. 음을. 도레미파 솔. 그래서 음을 가지고 있다. 음을 가지고 있다. 음을 갖고 있어. 아니, 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파동 중에 물결파가 음이 있나요?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하지만 정확히 여러 개의 음을 가지고 있는 파동이 바로 소리라는 음파예요. 그 고음, 저음,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음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세요. 진동수입니다. 엄마 목소리. 야! 아! 진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빠 목소리. 아유, 너무 잔소리하지 말아요. 그죠? 낮은 목소리는 이렇게 진동수가 좀 적은 겁니다. 여기 진동수 있죠, 진동수. 이게 소리의 높낮이에요. 높은 음, 낮은 음은 진동수가 결정을 합니다. 높낮이, 소리의 진동수 결정을 해요. 진동수가 큰 게 높은 소리, 엄마 목소리. 진동수가 작은 게 낮은 소리, 아빠 목소리입니다. 누가 더 나를 신경을 거슬리나요? 말하지 마요. 녹음되고 있어요. 정답, 모기 소리. 그래요, 모기 소리. 모기 소리가 더 잉이죠? 엄청난 고음이죠? 신경 엄청 거슬리죠? 자, 진동수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엄청 커요. 아빠 목소리 에너지가 좀 적습니다. 아빠 엄마 하지 말자, 이제. 학교 선생님. 선생님 차별. 왜? 차별하는 거 아니고. 자, 수업할 때 막 이렇게 높은 음으로, 야, 이렇게 사는 거야! 알려주면 잘 안 졸려요. 근데 졸린 선생님.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할게요. 왜들 벌써 자? 아니, 수업 시작도 했는데 벌써 자? 이상한 반이네? 왜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 목소리 낮은 거 모르고 오지? 그죠? 목소리 낮으면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뿌려준 에너지가 적은 거예요. 졸려요, 엄청. 그래서 수업할 때는 높은 음과 저음을 섞어가면서 때로는 기어 소리 그러면 다이나믹합니까? 그죠? 에너지가 많다 기억하세요.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많다.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가 적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소리의 3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보다 소리의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진동. 얼마나 많이 진동하냐가 이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야. 두 번째, 소리는 작은 소리도 있고요. 큰 소리도 있지요. 그죠? 쌤이 음은 최대한 똑같이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음량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지요. 그죠? 이게 뭐냐? 소리의 세기입니다. 세기. 높은, 자, 진폭이라고 표현하는데 소리가 큰 소리와 작은 소리는 아까 진폭 기억나? 진폭,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작은 소리, 큰 소리, 그죠? 뭐야? 진동수 완벽하지 않네요. 거의 완벽하게 맞추면 진동수는 똑같이 맞췄는데 진폭이 누가 크냐에 따라서 소리의 소리의 크기, 소리의 크기가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가 결정이 됩니다. 진폭이 큰 거와 큰 소리, 진폭이 작은 거 작은 소리. 얘를 좀 잘 듣는 것 같아. 뭐야? 빠져가지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눈 감고, 쌤 목소리하고 민규 목소리를 맞춰볼 거예요. 민규야. 한 번 더. 방금 달라졌잖아. 이거 똑같이 맞추라고. 오케이, 좋아. 해볼게. 자, 눈 감아. 누가 내는 소리 맞춰봐. 쌤이 싫어하면 네가 내고, 싫어 안 하면 내가 낼게. 누구 목소리야? 너무 쉽잖아. 자, 이게 뭐냐면,
너무 귀여워요. 뭘 보고 알았어? 그 선생님이 평소 목소리 내는 톤이 있어요. 톤. 맞아. 톤이 뭐냐면 봐봐. 우리 피아노로 띵띵띵 피아노 소리 아니야? 띵 그죠? 기타 같아? 띵띵 뭐 있지? 플룻 클라리넷. 띵 음이 똑같거든요? 클라리넷. 세기도 똑같아요. 띵 네, 똑같아요. 근데 어떤 게 클라리넷 소리고 어떤 게 피아노 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는 형이 있잖아. 바이올린 소리 찡 바이올린 소리 이죠. 똑같은 미음을 치더라도 피아노, 클라리넷, 바이올린 소리 우리 구별할 수 있는 형이 있어요. 왜? 악기마다 똑같은 음을 내고 있더라도 똑같은 음을 낸다는 건 진동수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세기도 똑같다고 친다면 뭐가 다른 거예요? 셋은 바로 파동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플룻과 바이올린이 똑같은 진동수와 똑같은 진폭을 내고 있지만 플룻이 이렇게 생겼으면 바이올린이 이렇게 생겼대요. 쌤이 잠깐 그려보면 피아노가 띵 이라고 한다면 바이올린은 진폭 똑같이 맞추고 진동수도 이상하다. 똑같이 맞춘다고 한다면 바이올린 소리는 찡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이렇게 보여? 이렇게 이게 파동의 형태입니다. 얘가 이렇게 둥글게 가는 반면에는 약간 날카롭게 가죠. 이게 파동의 형태라고 해요. 파동의 형태를 다른 말로 파형이라고. 파동의 형태. 파형이라고 해요. 파형이 다르면 다른 모든 요소가 같더라도 파형이 다르면 내가 어떤 악기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3요소 세 가지 정리할게요. 소리의 3요소는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진동수가 높낮이를 결정을 하고요. 소리가 크냐 작냐 세기를 결정하는 게 진폭이 결정을 하고요. 진폭이고요. 세 번째가 뭐다? 파동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소리의 3요소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주영님 받아줘.